저는 영국 현지에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고 취업 비자를 각각 다른 곳에서 두 군데를 받아서 지금은 영주권을 받아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워홀 때 직장까지 다 합하면은 벌써 이번이 다섯 번째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3월 말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온 기념으로 제가 이 직장에 어떻게 그런 인터뷰를 보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이번 비디오에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과제 면접에 진짜 강하거든요. 그래서 과제 면접을 뭐 10번 보면 8번 정도 통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과제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채용 공고를 보자마자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하세요. 그 영국은 그 서류 받는 대로 순서대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지원을 했는데 운이 안 좋으면은 그 이미 잡힌 인터뷰도 취소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이전 사람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퍼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면서 내 인터뷰가 나의 역량이랑 상관없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지원하시는 게 그 프로세스에서 유리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 2차 과제를 진행을 할 때 저랑 다른 후보 이렇게 두 명을 최종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때 제가 그때 링크드인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지원을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합격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 두 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채용 공고를 미리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일단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채용 공고 나면은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뷰를 보실 때 영어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한국에서 그 대학까지 나오고 자란 토박이거든요. 제가 성인이 돼가지고 영국을 와가지고 영어 발음도 그렇게 좋지 않고 영어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다섯 번째 직장을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고, 그리고 영어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일상 영어도 있고 뭐 인터뷰 영어도 있고 뭐 비즈니스 영어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제가 보기에는 면접 볼 때 쓰는 영어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어봤던 내용을 또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했던 일을 설명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영어로 잘 정리를 해놓으면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연습만 많이 해놓으면은 그 인터뷰할 때 영어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의 취업이 성수기가 있거든요. 보통 이 성수기가 9월이랑 그리고 1월이에요. 왜냐면은 보통 인터뷰를 거치면은 최소 3명이나 4명의 사람과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보통 7, 8월은 휴가 시즌이라 가지고 보통 한두 명은 휴가를 가가지고 되게 프로세스가 느려지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9월에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끝내고 다 돌아오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채용 공고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시즌이고요. 그리고 1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월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필요한 그런 공고들을 모아놨다가 1월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월들의 채용 공고가 안 올라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때 보통 채용 공고의 수가 확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이어링 매니저랑 하는 인터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내 상사가 될 사람이랑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니까 내가 가진 그런 기술적인 지식을 최대한 많이 뽐내야 하는 그런 인터뷰예요. 그런데 이 하이어링 매니저랑 그 인터뷰를 볼 때 그린라이트 시그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이어링 매니저가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한다 하면은 조금 그린라이트인 것 같아요. 보통 좋은 인터뷰는 매니저가 뭐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단답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약간 그런 토론을 하는 인터뷰가 저는 가장 좋은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니저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전 회사에서는 이렇게 했었어. 니네는 어떻게 해? 라고 계속 대화를 할 수 있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인터뷰할 때 제가 이렇게 말을 적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매니저가 되게 많이 말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느라.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린라이트는 매니저가 내부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할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면은 그것도 또 그린라이트인 것 같아요.
이미 그 매니저가 이 사람은 우리 멤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완전 기밀은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많이 해주면은 그것도 그린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인터뷰 보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르는 거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이거 해봤니?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저는 인터뷰 도중에 모른다는 말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다고 하면서 나 그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혹시 니네 하고 있니? 내가 들어본 바로는 뭐 이거는 이러이러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던데 혹시 실무에서 적용해 보면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또 좋은 대화 소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팁인데 개그를 준비해 가세요. 우리 보통은 인터뷰 준비할 때 예상 답변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과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10분이나 20분 동안 혼자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기술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웃게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그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지면은 지원자에 대해서 평가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농담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면접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한 장에 하나씩 개그는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막 진짜 무리수 개그 말고 약간 드라이한 그런 개그 같은 거 넣으면은 과제를 볼 때 사람들이 그 웃으면서 내 말을 들어주면은 조금 긴장도 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그를 무조건 준비해가는 게 좋아요. 그때 상황에 닥쳐서 개그를 준비하려고 하면은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그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가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과제에 대해서 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프레젠테이션 과제가 뭐였냐면은 채널 데이터 주고 제가 하는 일이 퍼포먼스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채널 데이터 주고 어떻게 최적화할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앱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설득할지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들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과제를 받으면은 무조건 PPT를 켜가지고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하루 정도는 내가 어떻게 그런 내러티브를 이끌어갈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PPT로 옮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 질문을 받으면은 이거에 대한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회사에서 보고 싶은 거는 이 답을 이끌어낼 때 어떻게 그 생각의 과정이 이어지는지를 보는 거를 더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풀 때 항상 생각의 과정을 거기에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또 과제를 풀 때 그냥 푸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내가 했던 일이 있으면은 내가 이 비슷한 과제를 어떻게 풀었다라고 항상 예시를 붙여서 설명을 하시면은 내가 더 경력이 많아 보이고 내가 이 경력을 통해서 회사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항상 조금 유니크하게 하는 팁인데 모든 과제는 저는 리즈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입장에서 왜 이 과제를 내줬을까? 이 과제가 비즈니스에서 되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자에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즈닝으로 이게 그 비즈니스에서 왜 중요한가를 꼭 적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과제를 받았을 때 데이터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그 외부 지원자에게 회사의 내부 데이터를 그대로 공유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리즈닝을 하실 때 어썸션을 붙이면 좋아요. 내가 회사에 이 데이터에 액세스가 없으니까 나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고 가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어썸션을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은 실제로 이게 틀리더라도 비즈니스에서 이 정도는 이해를 해주거든요. 왜냐면은 그쪽에서 데이터를 안 줬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가정에 나만의 이유가 있으면은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업계에 벤치마크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로 잡겠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적어주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제를 발표할 때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할 거는 면접자들이 누가 들어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팀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지 링크드인으로 항상 찾아보시고, 만약에 내가 들어갈 팀이 안 들어오고 다른 외부 팀에서 한 명이 약간 관찰자로 들어오면은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언어를 정말 정말 쉽게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제가 하는 일이 엄청 기술적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든 용어를 정말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기술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면접에서 뽐내고 싶은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기술을 뽐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기술을 어떻게 쉽게 회사 내부 비즈니스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이거를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가예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항상 로드맵으로 끝내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에서 이런 난제가 있으니 내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그냥 잠깐 슬라이드 하나에 이렇게 넣어가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 계획을 바탕으로 당장 실행할 수 있겠다. 내가 따로 이 사람에게 뭐 일을 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할 인재구나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시거든요. 그래서 로드맵을 넣어주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니까 엄청나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저는 발표 울렁증이 정말 정말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뭐 전사 발표를 할 때는 약간 심장이 덜 떨리는 그런 약을 먹어야지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최면 치료 비슷한 거를 받으면서 이거를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최면 치료를 1회차를 받았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전사 대상으로 2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안 떨고 너무 잘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영어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제가 어떻게 늘리고 울렁증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